문학이 몇 페이지야 이게? 본교재가 312페이지, 해설지가 134페이지, 독서 본교재가 312페이지, 해설지가 125페이지, 248페이지, 62페이지, 237, 64페이지, 1494페이지. 헐. 안녕하십니까, 시경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EBS 수능 특강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죠. 책이 너무 두꺼운데 이 두꺼운 책들을 다 풀어야만 하는 것인지, 다 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풀자니 너무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EB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교재를 한 권 한 권 살펴보면서 영역별로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선 문학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EBS 연계 학습에 있어서 문학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자, 일단 문학 영역이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문학 개념들이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요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개념이 약한 친구들 특히. 자, 그다음 개념 확인 문제들이 있는데 개념 확인 문제들을 보니까 수능형 문제로 되어 있고, 어라? 이건 뭐야? 서답형 아니야? 서술형? 이게 수능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내신을 위해서라도 EBS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 3학년 학생들은 1학기 내신까지는 챙겨야 되는 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EBS가 분명히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형 부분도 꼭 풀어보기는 해야겠네. 그죠? 자, 일단 1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여기 있는 문학 개념들은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선생님이 높아시면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 학생들은 앞에 있는 개념 부분에 있는 요 지문들은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실전 부분부터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 앞부분에 있는 작품이 연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있는 지문도 꼭 공부를 해둬야 되고 문제도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부 적용학습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문 그리고 수능형 문제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파트가 고전시가가 원문의 형식으로 쓰여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약간 번역본으로 실어 놓은 경우들도 있네요. 자, 이 부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고전시가는 올해는 꼭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는 EBS 70% 연계이던 시절에는 고전시가는 꼬박꼬박 EBS 연계 작품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파트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산문, 그리고 현대소설. 자, 그 다음 부분은 또 극수필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갈래복합도 있네요. 책 구성 잘 해놨네. 오, 갈래복합 안에 이런 형태도 있네요. 독서 플러스 문학의 형태죠. 자, 이런 지문들은 기존 수능에서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형태고 여러분들 내신에도 이런 형태의 지문 구성과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열심히 풀어보셔야겠네. 알겠죠? 올해 수능에 이런 형태의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자, 그다음 뒷부분에는 실전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작품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결과적으로 문학 영역은 여러분들 EB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품이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50% 연계라고 해도 최소한 한 절반 정도의 작품은 EBS에 실려있는 작품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물론 간접 연계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작가의 다른 작품, 그렇지만 내용은 좀 유사한 뭐 그런 식으로 연계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EBS 작품들을 쭉 보는 것이 분명히 연계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문학 영역이 EBS 학습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독서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생님, 독서 영역도 EBS를 꼭 풀어야 하나요? 선생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시간이 되면 풀어보는 것이 좋다 라고 대답을 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지문학습도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쯤은 꼭 풀어보는 것이 좋다. 이게 문학과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교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 교과서 개념학습 파트. 여러분들 알겠지만 독서 영역, 즉 비문학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보면은 뭐 독서의 본질은 이런 것들이다.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선택한다. 당연하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선택한다. 너무 당연하지. 선생님이 아까 문학 영역에서는 이 개념 부분은 읽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 독서 영역은
그냥 한번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문 독해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 개념들은 아니네요. 그죠? 대신 그 개념 확인 문제들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수능형 문제도 있고 OX 문제도 있고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있네요. 서술형 문제도 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부가 적용학습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있는 지문 부분들이죠. 자, 인문예술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과학기술 영역, 그리고 주제통합 영역. 주제통합 영역이 뭘까? 한번 볼까요? 요즘에 독서 영역 지문에 가나형 지문 출제되는 거 알고 있죠? 비슷한 주제의 글인데 관점이 조금 다른 또는 비슷한 소재를 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약간 다른 이런 가나형 지문들이 출제가 되잖아. 긴 지문, 장문 독해, 6문제짜리. 야, 이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고 있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 수능 시험 기출문제에는 가나형이 작년 수능 기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나형 통합형 지문,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기회가 별로 없단 말이야.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뒷부분을 보니까 이제 3부 실전학습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군요. 이 부분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결론. 독서 영역은 직접적으로 지문이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기출 분석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좋겠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선택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자, 그런데 이 선택 과목까지 EBS를 꼭 풀어야만 하느냐? 선생님이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줄게요. 자, 일단 화법과 작문 영역은 굳이 EBS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교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화법과 작문에 개념 설명이 좀 나와 있어. 이 부분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은 되겠죠? 근데 화법과 작문 여러분도 알겠지만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문제에 접근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 뒷부분에 이제 적용학습, 화법과 작문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는데 왜 선생님이 화법과 작문은 시간이 없다면 굳이 안 풀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냐면은 시험장에서 어차피 연계성을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단, 이 교재 뒷부분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화법과 작문 통합이라고 해서 화작, 융합 지문과 문제들이 좀 있네. 이 부분은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왜냐면은 화작 융합이 기출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문과 문제가 그렇게 기출에는 풍부하지 않은데 여기 EBS를 보니까 화법과 작문 통합을 무려 10개의 챕터에 걸쳐갖고 화법과 작문 통합을 실어놨으니까 이 부분이라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시간이 없다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는 굳이 EBS를 볼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다음 언어 매체 보겠습니다. 언어 매체는 화법과 작문하고는 약간 달라요. 일단 언어 매체가 언어, 문법하고 매체 쪽이죠. 근데 이 문법 영역은 사실 EBS를 보지 않아도 그냥 일반 문법 교재, 개념서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EBS에 실려있는 문법이 특별히 EBS만 있는 문법이다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 어떤 문법 개념서나 실려있는 내용들이 EBS에도 실려있는 거예요.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문법 영역은 꼭 EBS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단, 매체 영역은 EBS를 꼭 봐야 합니다. 왜냐? 자, 문법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배웠을 거야. 그에 비해서 매체 영역은 학교에서 거의 배운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비평가 문항을 보면 언어와 매체 11문제 중에서 5문제가 문법 영역, 6문제가 매체 영역이야. 물론 이 매체 영역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가 있어. 왜? 학교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자 이 부분은 그러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체 영역은 여러분들이 EBS를 꼭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매체 영역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보니까 언어와 매체의 본질이라고 해서 자, 매체 영역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어떤 개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물론 매체 영역도 개념을 알면 풀고 모르면 손도 못 대는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비평가에 나왔던 하이퍼링크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매체별로 소통 방식의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개념학습을 통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 2부 적용학습 부분에 보면은 이 매체 파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거든. 신설 과목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체 파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도
풀 문제들이 없단 말이야. 끼케야 작년에 실시됐던 예비 수능 예비평가 6문제. 그게 다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이 EBS 매체 영역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연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풀 문제들이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 시중에 있는 그냥 문제집 딴 거 풀면 안 돼요? 차라리 EBS를 푸는 게 훨씬 낫지. 그래도 50% 연계한다 그러고. 무엇보다 일반 사설 문제집보다는 EBS는 나라에서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의 질이 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풀 바에는 EBS를 푸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뒷부분을 보면은 언어 플러스 매체 통합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이런 형식의 지문과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언어 플러스 매체가 도대체 뭔데요? 자, 예를 하나만 볼게요. 1번에서 3번. 이거 매체 지문인데 문제를 보니까 1번이 매체 문제고 2번이 매체 문제인데 3번 문제를 보면은 선택지 이런 말이 나와.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 완료상을 진행상으로 바꿨다. 자, 보면은 선택지에 문법적인 개념들이 나오지. 그래서 언어 플러스 매체 영역이다라고 따로 실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3부 실전 학습. 실전 문제들이 쭉 있네요. 모의고사 형식으로 11문제 구성이겠지. 자, 정시간이 없다면 언어 파트를 제외하고 매체 영역이라도 EBS 수능 특강 반드시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죠? 자, 어때요? EBS에 대한 고민이 좀 해소가 됐나요? 자, 이제 EBS 학습법에 대한 방향은 잡았으니까 뭐만 남았죠? 여러분들의 실천만 남아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EBS 교재 잘 활용해가지고 수능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합시다. 193 더하기 297 237 더하기 64는 1494 1494 1494 1494 1494 이렇게. 자, 핸드폰 1494